그래서 이쪽에 뉴타운은 뭐 돈이 많으면은 사도 되고요. 돈이 없으면은 못 사는 거지, 뭐 안 사는 게 아니라, 그죠?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여기 흑석동은 제가 좋아질 걸 보기 때문에 뉴타운 들어가든 아니면 기존 아파트를 사든 다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앞쪽에는 요거는 재건축에 들어가겠죠. 아파트들이니까. 저희가 명수대 현대아파트라든가 한강 현대아파트 이런 것들은 지금 매매 가격이 얘네가 명수대 현대는 30평대 아파트가 보통 10억 조금 넘는 수준. 20평대, 28평 이런 것들은 뭐 9억 5천 정도 부르고 있고요. 좀 더 넘겠다. 얘가 거의 9억 5천 부르니까. 지금 이제는. 얘가 이제 28평 이런 것들이 9억 5천 정도 부르고 30평대 같은 것들은 좀 10억을 넘긴 상황이고요. 전세가 한 4억에서 많아봐야 5억 사이 정도 붙으니까 얘도 한 5억 넘게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재건축이 금방 되겠느냐? 거의 안 돼요. 사실상 재건축은. 이런 아파트가 960세대고 88년도니까 이제 30년 막 채웠죠? 이제 30년 막 채웠기 때문에 뭔가 진행되는 건 없어요. 진행되는 건 없는데 그냥 주변이 막 오르고 있잖아요. 주변이 오르니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다 사두는 거지, 그냥 묻어두는 거죠. 그런 거예요.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내지는 한남 뉴타운 같은 것이 진행이 돼서 가격이 막 그렇게 오른 게 아니잖아요. 진행이 안 돼도 오르는 거예요, 그죠? 압구정 현대 같은 것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 뭐 관심 없었겠지만 한 7, 8억 올랐습니다. 진행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진행이.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뭘 사도 된다는 거죠. 이게 찍힌 게 내가 동네가 흑석동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이게 빨리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아니에요. 강남 옆이니? 그럼 되는 거야. 그렇게 사면 됩니다. 그래서 내 돈에 맞게끔 사면 되는데, 아무리 최저로 들어가도 재건축이나 뉴타운은, 재건축은 5억 이상, 재개발은 6억 이상, 기존 아파트는 30평대 기준 4억 이상, 20평대 가게 되면 한 3억 5천. 잘 잡으면 그 정도 선까지의 자금은 필요한 겁니다. 그 자금이 현금 준비할게. 그 자금이 없다 하면 흑석동 그냥 뭐 잊어버리시면 돼요. 그 자금이 없다 하시면은 딴 데 찾아보자. 갈 데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은 빠졌잖아요. 편집도상 보게 되시면 이런 거는 다 빠진 거거든요. 그죠? 청호 아파트냐, 동양 아파트. 여기 참 재밌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중간에 보게 되면은 이게 빠진 거예요, 지금. 요렇게 잡혀 있고, 요렇게 잡혀 있고, 요 아파트는 빠진 거거든요. 요 아파트는 뭐냐면은 해가든 아파트라고 있어요. 해가든 아파트. 이런 것들을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어요. 해가든. 이건 주상복합입니다. 주상복합이라 갖고 안 나오네. 주상복합 154세대인가 그렇고요. 용적률은 한 570%인가 그래요. 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아파트고 7년 차인가 그렇게 되는데 아마도 제 기억은 7억 5천 정도 했었던 것 같고요. 투자 금액은 대신 작죠. 3억 안 들어갑니다. 전세가 있으니까 한 2억 5천 정도 있었나? 그러니까 그 자금으로, 아주 작은 자금으로 흑석동을 꼭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은 대안으로 이런 걸 사면 되죠. 그럼 여기에 뭐 아무것도 안 되지만 주변이 막 올라가는데 혼자 가만히 있을 수는 없거든요. 뭐든지. 얘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이 됐다. 그리고 여기가 이런 1구역, 2구역 같은 거는 이제 상업지가 워낙에 많고, 여기도 조그만 아파트, 명수대 아파트, 명수대 현대 말고 그냥 명수대 아파트, 여기도 재밌더라고요. 여기 또 안 나오네. 여기 같은 경우도, 여러분 그거 아시죠? 대지 지분이 있는 아파트도 있고 아예 없는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알죠? 대지 지분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금액도 여기도 한 3억 이상 차이 나더라고요. 대지 지분이 없는 게 한 6억 5천, 대지 지분이 있는 게 한 10억 정도 돼요. 근데 이 구역 자체가 뭐 될지 안 될지 여부는 참 불투명하기 때문에 뭐 반드시 사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사고 싶어요? 어때요? 흑석동? 지금이 아니면 언제 사는데? 나중에 싸질 때가 있을까요? 안 싸질 것 같은데? 제가 사는 시기는 사실 지금이라고 봐요.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면 지금이냐, 나중이냐인데 사는 건 지금이 낫죠. 돈만 있다면. 나중에는 기회가 영영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과도하게 오른 것 같아도 결국은 그 극복을 해내요, 가격이. 왜냐면 아까 전 그게 가장 크게 느껴져요. 여기랑 두정거장 도보상으로 한 20분 거리인데
반값도 안 된다라는 것은 좀 뭐 학군이라든가 이런 차이는 있지만, 이게 흑석동은 논할 때 학군이 좀 안 좋아요. 현재는 그래요. 나중에 좋아져요. 학군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죠. 소득 수준 높은 사람들로 재편이 되게 되면 당연히 학교는 좋아지는 겁니다. 당연히. 그죠? 예, 난 당연히 자녀들에 대한 그런 교육열이 강하신 분들이 모여갖고 안 될 리가 있네. 여기 보시면 은노초등학교라고 있죠? 이거 되게 오래된 전통 있는 학교거든요. 100년 넘었어요. 근데 이 학교가, 이 사진 나오나? 이 사진 이렇잖아요. 지금 가보세요. 리모델링하고 엄청 삐까뻔쩍해졌어요. 여기 뭐 17번 걷었겠지. 그러니까 이게 주변에 이제 좋아지니까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거든요. 돈 쓰면 다 학군도 좋아져요. 돈 쓰면 학군도 좋아져요. 이거 나왔으니까 볼까? 지금 매매가 아예 없다 그러는 겁니까? 매물이 하나도 없네? 아닌데? 맞나 보다. 매매가 하나도 없네요. 이상하다. 그나마 명수대보다 한강이 좀 물건이 있는 편인데, 있잖아. 있다. 자, 금액을 보시게 되면요. 저거는 뭐 큰 거니까. 87제곱미터 같은 것들이 이제 9억 5천 정도 되는 거죠. 87제곱미터는 몇 평이죠? 20평대 후반이에요. 네, 저게 이제 9억 5천 정도. 아마 9억 이런 거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다 올렸습니다. 네, 9억. 제가 갔을 때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9억짜리가 나와갖고 9억짜리를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9억 5천으로 바로 올렸어요. 그날 저녁에. 예. 뭐 그러고 나서 제가 안 쳐다봤는데 그렇게 된 현상이고, 가격이 뭐 30평대 같은 건 10억 정도가 되는 거고, 지분도 크지도 않아. 11평 정도 되려나? 11평 반 정도?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것저것 따지면요, 못 삽니다. 부동산을. 지분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재건축도 한참 먼 거 같고 이러면은요, 못 사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매덕 올라옵니다, 매덕.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야. 사두고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저도 부동산 뭐 굉장히 꼼꼼하게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사실 거의 그날 가서 그날 사거든요. 물론 공부를 해놓죠. 그 지역에 대해서. 공부를 해놓고 가가지고 지금 현재 제일 싼 게 얼마인지 보고 나서 특별히 이상한 거, 뭐 너무 저층이라거나, 그죠? 뭐 무슨 뭐 대로변에 뭐 서쪽에 붙다고 이런 거는 빼고, 걔중 남은 거 중에서 가장 저렴한 거 그냥 삽니다. 네. 이게 조금이라도 금매를 떠면서 좋은 거 기다렸다 사는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게 더 크게 이득이에요. 여러분들. 진짜로. 네. 좋은 지역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그날 아니면은 그 다음날 다 삽니다. 물건을. 예,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꼼꼼하게 따질 필요도 없어요. 꼼꼼하게 따지다면 못 사더라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금액에서도 한참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올라갈 폭이. 자, 이제 지도를 좀 넓게 보면 장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곳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의도도 금방 이용하고요. 여기도 뭐 양쪽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올 겁니다. 그죠? 지금 흑성뉴타운은 보시면 초등학교가 있고요. 중학교가 있죠. 근데 지금 고등학교가 없어요, 얘가. 초등학교가. 어떻게? 구구역 옆에 고등학교 부지는 있는데. 여기? 그죠? 부지는 돼 있어요. 부지는 돼 있죠. 그러니까 현재 없어요. 현재 없어가지고, 굉장히 사실 그러면 부족한 거죠. 고등학교가 없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신규 고등학교를 채우는 게 아니라 용산에 있는 고등학교를 좀 이전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협상이 잘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용산구에서 반대를 좀 하고 있는. 이전의 반대보다 그쪽에다가 다시 그 교육 관련된 걸 유치해야 된다는 조건을 걸어가지고 안 되는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지금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나 금방 해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커다란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득수준 높은 사람 들어오게 되면 해결된 문제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흑성 뉴타운이라던가 내지는 옆에 노량진 뉴타운이라던가 신길 뉴타운이라던가 이런 쪽은 여러분들 투자하시기에 다 좋은 지역들입니다. 충분히. 왜냐면 입지적 장점은 갖고 있는 동네들 다. 입지가 굉장히 좋은데 동네가 후졌기 때문에 안 올랐던 것 뿐이거든요. 그죠? 흑석동에 살고 옛날에 살았던 분들이요 더 투자를 못해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거기를 왜 사냐고.
그 동네를. 그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 저쪽에 성동구 쪽은 하나도 안 올랐어야 돼요. 10년 전 달동네였잖아요. 그죠? 요즘 33평 지금 14억 넘어요. 14억. 새 아파트 기준으로. 그죠? 10년 전에 막 4천만, 5천만 주고 막 소위 말하는 딱지 살 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에서는 지금 현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게 개발됐을 때 잠재적 가치, 입지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 볼 거는 그게 과연 내 개발은 언제쯤 할 것인가. 그거거든요. 근데 여기 개발하잖아. 이런 데는 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영등포 쪽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의도가 미친 듯이 비싸요. 근데 여의도에 여기도 한 30% 40%밖에 안 가. 가격이. 근데 여기 입지나 여러분들 크게 틀려 보여요? 봐봐요. 이렇게 볼까? 지도를? 서울지도 이렇게 봐봐요. 하나만 확대할게요. 서울지도 이렇게 확대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입지하고 여기 입지하고 뭐 큰 차이 나요? 서울이 이만한데? 네? 차이 안 나. 근데 얘가 얘보다 3배 높다니까 가격이? 그럼 이게 뜨겠어? 이게 떨어지겠어? 그죠? 영등포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안 그래도 또 여의도 안 그래도 비싼데 박원순이가 한마디 하는 바람에 더 올라가잖아요. 앞으로 더 오르겠지? 그러면은 얘는 뭐 상당히 많이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입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투자라고 하잖아요. 뭐 투자하셨어요? 물어보면 갔는데 뭐 지저분하고 뭐 공부 상가가 있어서 뭐 그게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죠. 그럼 뭘 사? 그럼 강남밖에 살 게 없지. 그죠? 그게 아니라 돈 있으면 강남 사는데 돈 없으니까 유망한 지역. 그죠? 유명한 지역 사면 좋겠지만 유명한 지역 비싸서 못 사면 나중에 유명해질 지역. 현재는 유망한 지역. 거기 사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거보다 조금 빨라진 게 이런 것들이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비싸고 얘는 지금 덜 비싸고 대신 얘네보다 속도가 좀 느리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 자금에 맞춰갖고 사는 거죠, 뭐. 그죠? 여기 같은 거 지금 가격대가 뭐 미쳐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쪽에 사는 거야, 이쪽에. 투자가 별겁니까? 사두면 되는 거예요. 꼼꼼하게 막 볼 필요 없어요. 응? 꼼꼼하게 본다고 그게 맞을 것 같아. 그렇지도 않아요, 투자는. 그냥 사두는 거지, 뭐 빨리 사는 게 나아. 진짜로. 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9호선 라인이 지나가잖아요. 그죠? 이게 9호선이에요. 9. 그럼 이게 2. 여러분 제일 황금 노선이라 부르는 게 어디야? 2호선과 9호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5호선. 여러분 5호선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5호선도 저 반대편으로 가게 되면 어디를 가냐면 마곡지구를 거쳐 목동 관통한 다음에 마곡지구 가죠.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김포공항 가죠. 네. 그리고 이쪽으로는 영등포 다 관통한 다음에 여의도로 갔다가 쭉 올라가면은 공덕동 지나서 도심까지 갑니다. 상당히 업무타운이 많이 지나가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 곳이 영등포라는 곳입니다. 근데 가면 당연히 지저분하지. 이렇게 좋은데 인프라까지 구축되어 있으면 이 금액에 못 사지. 그쵸?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가서 사면은 이런 지역에 뭐 아파트를 사셔도 되고요. 재건축을 사셔도 되고 대장 아파트를 사도 되고 빌라를 사도 되고 뭘 사도 돼요. 뭘 사도 된다고요. 그럼 개발하는 동안 이게 언제냐면 2030 도시기본계획이잖아요. 2030이 여러분 뭐야? 20대와 30대를 위한 뭐 아니잖아요. 이거 뭐야? 2030년을 얘기하는 거지. 이때까지 어떻게 계속 개발한다는 겁니다. 계속 개발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쪽 지역이 당 1순위 투자처가 되는 거죠. 이런 쪽으로. 근데 이 중에서 당연히 역세권도 좋고 그 다음에 여의도하고 가까운 쪽 라인들 있죠. 이런 게 더 좋아요. 여의도 가까운 라인들. 그 다음에 지하철역 라인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개발지가 영등포역. 그래서 요 라인 요렇게 해가지고 대략 요렇게 지금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 거예요. 개발 계획이. 아시겠지만 뭐 신세계라든가 타임스퀘어라든가 영등포역 민자수 여기 다 개발된 데 꽤 많죠. 이런 커다란 공원이란다. 공장부지 같은 거 지금 다 개발 계획 세우고 있어요. 얼마 전에 또 기사 나고. 여기도 이제 주거환경 정비 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러면은 여기 안에는 못 사, 여러분들. 이 안에는 못 사지만 요 주변 사면 되죠. 요 주변. 그죠? 요 주변 사면 되잖아. 요 주변. 요게 지금 뭐냐면 영등포 뉴타운이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있었습니다가 지금도 여기 있죠. 근데 이 영등포 뉴타운이 지금 이게 얘가 이름 뭐죠? 아시는 분? 아까랑 비슷해. 아까 아크로랑 비슷해 이름이. 아크로가 여러분 어디 거예요? 대림. 대림이 원래 뭐죠? 브랜드가? 이편한 세상인데 요거는 한 단계 높은 그 고급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 아크로 이름 쓴데 얘는 아크로 타워 스퀘어. 그래서 그냥 얘기할게요.
얘는 25평 같은 경우가 지금 거의 10억 정도 합니다. 근데 분양가 얼마다? 4억 7천, 8천. 그러니까 또 더블 뛰었죠. 그러니까 여기도 4억 7, 8천일 때 사람들이 긴가민가 했죠. 야, 이 영등포에다가 아파트 새거 된다고 뭐 좋아지겠어? 근데 해보니까 어때?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 동네의 입지는 이미 반영된 거예요. 입지는 상당히 좋다. 그런데 동네가 지저분하기 때문에 우리 집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가격이 안 오른 것 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발이 되게 되면은 상당 부분 뛸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줬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것도 진행 안 다던 다른 구역까지 진행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막 개발이 되니까 이 주변 일대를 갖고 지금 땅값도 엄청 올랐습니다. 땅값이 오르면 뭐가 오른다? 빌라의 원자재 값이 땅값이 올라가면 빌라 값을 다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2억짜리가 지금 3억 됐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은 2억에다가 전세 1억 8천 넣고 2천 투자해갖고 지금 벌써 5배 먹었죠. 5배. 그죠? 좀 늦었느냐? 안 늦었어요. 응? 항상 지금 금액이 과거보다 비싸다고 생각하게 되면 늦었다고 판단하시는데 그러면 한 번도 투자 기회가 생길 수가 없어요. 과거의 금액보다 저렴한 그런 시기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일상적일 때는. 그죠? 그 의미를 파악하셔야 돼요. 과거의 금액보다는 지금 금액이 또 당연히 비싼 거죠. 그걸 당연히 인정하고 들어가야지. 과거보다 싼 금액을 찾고 있으면 영원히 못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쪽에 있는 것들도 다 투자에 대한 관심도를 가지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할 때는 제가 이제 파악하는 몇 가지는 한강변, 서울 기준에 했을 때 한강변 쪽에 붙으면 좋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최대한 아래로 내려오는 게 좋겠죠. 아래에서는 위로 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강남에 붙으면 좋겠다. 요게 이제 아파트 투자의 1순위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 같은 것들은 일자리가 일단 주변에 많아야 돼. 일자리가 많은 데가 강남이라던가 도심이라던가 그다음에 여의도라던가 영등포 그다음에 저기 마곡지구 상암동 고로 쥐벨리 가산 쥐벨리 저쪽에 위에는 창동이 생기겠죠. 이쪽은 송파 쪽은 문정지구가 되겠고요. 도심권 쪽 이런 쪽이 일단 투자처가 되겠죠. 그러면 이 아래쪽에서는 이제 인기 있는 데가 이 구로구 쪽이라든가 금천구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금은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얘네가 지금 금액대가 한 1,500만 원에서 1,600만 원 정도를 하고 있어요. 평당 아파트 가격이. 예. 그리고 빌라의 가격 같은 것들은 보통 투자 금액대가 2천 내외. 2천 내외. 이 정도밖에 투자를 안 해도 됩니다. 이제 다른 지역 같은 건 갭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죠. 물론 지금 빌라 투자하시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는 내고 들어가는 걸로 하시면 되죠. 신축 같은 것들 혜택이 워낙에 많으니까. 이 광명 같은 경우가 지금 2천 수준이거든요. 얘네가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그죠? 아무리 너는 경기도고 난 서울인데.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구로라든가 금천이라는 것은 가격이 저렴한 이유는 물론 당연히 서울이 무조건 경기보다 비싸야 된다는 이유는 없어요. 경기도도 비싼 경기도 많죠. 판교나 과천이나 이런 거는 서울 웬만한 거의 상위권에 들어간 애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은 과천은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은 쾌적성. 우리나라 넘버원 쾌적성을 자랑하는 곳이고 강남이 가깝다. 그거죠. 그 다음에 판교는 자체적인 일자리 수요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확실한 이유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광명도 이렇게 뜨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다가 테크노밸리 조성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나타나서 그런 거다. 그럼 얘가 올라간다는 것은 얘네한테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그죠? 네, 그럼 얘네들도 가격이 뜨겠죠. 이렇게 뜰 수밖에 없다. 그런데 투자 금액은 이쪽이 훨씬 더 작다라는 겁니다. 이런 데보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은 구로구 쪽이라든가 금천구 쪽을 보시게 되면 되고요. 여기서는 포인트는 뭐냐면 소액 투자에 지금은 어떤 거냐면은 여기 편집도상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중공업 지역이잖아요. 중공업 지역이 다 공장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공장이 아닌 거 아시죠? 네, 지식산업센터라고 들어보셨죠? 네, 지식산업센터. 그래서 이런 데는 다 지식산업센터로 지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굴뚝 공장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하필 또 찍어도 여기요.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공장이죠. 이게 공장입니다. 요즘에는. 이게 이제 거의 이제 빌딩 형태죠. 빌딩 형태. 네. 그렇죠. 아파트 공장. 정확한 명칭은 지식산업센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주거 환경 그 거주 환경 자체가 상당히 변화가 됐죠. 그러면서 근무자들도 많아지게 있고 계속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금천구 쪽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유망할 것이다. 그럼 가산동이라든가 독산동이라든가 이런 쪽은 가격대가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된다. 구로 같은 경우는 기준점이 어디냐면 신도림이에요. 신도림하고 가깝냐 아니냐에 따라서 약간 가격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투자 관점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좀 비싸요. 신도림 쪽은.
근데 거기보다 더 좋은 입지는 어디야? 영등포 쪽. 그죠? 영등포 쪽인데 대신 올라오면서 가격대는 좀 높아요. 독산동은 1,500에서 2,000 투자, 그 구로 같은 경우에는 2,500에서 3,000 정도 투자, 영등포는 3,000에서 4,000 투자 이렇게 됩니다. 조금씩 높아지는 거죠. 예, 금액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죠.